남편이 갑자기 야근하게 되어 앞이 보이지 않는 나는 혼자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흰죽밖에 끓일 줄 모르던 그가 의외로 나를 위해 피단고기죽을 준비해 두었다. 바로 탁자 위에 있었다. 아직 따뜻했다. 마음 먹으려고 하는데 절친에게 전화가 왔다. 부이야, 내가 주문한 죽 맛있어? 내가 피단 좋아하는 거 알고 특별히 한 그릇 더 추가했어. 절친의 말에 나는 멍해졌다. 남편은 30분 전에 나에게 전화를 해서 이미 회사에 도착했다고 했었다. 절친은 죽을 5분 전에 보냈다고 했다. 그 말인즉슨 내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누군가 배달 음식을 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죽이 따뜻한 것은 포장을 뜯은 지 얼마 안 됐다는 뜻이다. 하지만 집 열쇠는 나와 남편만 가지고 있다. 남편이 일찍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하려던 찰나 소름 끼치는 냄새가 풍겨왔다. 담배 냄새였다. 하지만 남편은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내 머릿속에는 한 남자가 몸을 숙여 나와 절친의 통화 내용을 엿듣고 있는 장면이 떠올랐다. 나는 뒤돌아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무작정 도망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며 상대의 위치를 파악하고 도망칠 기회를 찾아야 한다. 전화기 너머로 절친이 목소리를 높였다. 여보세요? 말 좀 해봐. 아직 안 온 거야? 하지만 5분 전에 배달 완료라고 떴는데 나 약 먹는 걸 깜빡했어. 나는 큰 소리로 절친의 말을 끊었다. 그리고 침실로 향했다. 공포를 억누르며 협탁을 더듬어 약과 함께 그 옆에 있던 블루투스 이어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가려운 곳을 긁는 척했다. 이어폰을 막 착용하자 알림음이 들려왔다. 빨간 침대가 놓인 침실. 블루투스 이어폰과 손목의 AI 워치는 내가 처음 시력을 잃었을 때 절친이 몰래 선물해준 것이다. 몇 번 써보긴 했지만 거부감이 심해 사용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오늘 뜻밖의 요긴하게 쓰이게 되었다. 벽에는 결혼사진이 걸려있고 신부는 꽃다발을 들고 있다. 연속된 알림이 지난 후에도 워치는 사람을 식별해내지 못했다. 하지만 상대가 거실에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직접 경찰에 신고할 용기가 나지 않아 절친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너 왜 그래? 약 먹는 걸 다 잊고 시력 회복하기 싫어? 절친은 여전히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나는 서둘러 힌트를 주었다. 맞아. 방금 큰 거 하나랑 작은 거 10개를 샀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내가 뭘 샀다고? 나와 절친은 10년지기다. 서로 수많은 암호가 있었지만 막상 위험에 처하니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다. 아니, S로 시작하는 그 사람이 말한 거야. 내면의 소리, OS, 몰라? 뭘 알아? 너 몰래 술 마셨어? 됐다. 너랑 말 안 해. 나 씻으러 간다. 잠깐만.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직접 낮은 목소리로 말해주려 했다. 하지만 입을 떼기도 전에 이어폰에서 알림음이 들렸다. 문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남자와의 거리 3m.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는 겁에 질렸다. 계속해서 뭐라도 하라고 자신을 다그쳤다. 하지만 공포로 머리끝이 쭈뼛서고 두 다리는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다. 남자가 1m 앞까지 왔다는 알림이 들릴 때까지 나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웠다. 잘 자. 나는 급히 전화를 끊었다. 약을 입안에 밀어넣고 그대로 밖을 향해 걸어나갔다.
남자는 분명 의심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안전하게 식탁 옆으로 돌아왔다. 죽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다. 제발 하느님. 이 남자가 그냥 도둑이길. 물건만 훔쳐서 나가주길. 하지만 AI가 식별하는 것은 모두 가구뿐이었다. 내가 카메라를 겨누기 전까지는 주방 입구의 바닥을 향했다. 드디어 사람이 식별되었다. 카페트 위에 옷을 입지 않은 한 남자가 누워있다. 몸 전체가 붉은 액체로 덮여있다. 그 옆에 한 남자가 쪼그려 앉아있다. 손에 든 칼에도 붉은 액체가 묻어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핑 도는 것 같았다. 남자는 살인범이었다. 게다가 내 근처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있었다. 혼란스러운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도망쳐, 빨리 도망쳐. 너무 긴장한 탓인지 실수로 죽 그릇을 쳐서 바닥에 다 쏟아버렸다. 칼을 든 남자가 일어섰다. 끝났다. 그가 나를 죽이러 올 것이다. 나는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갑자기 깨달았다. 죽을 쏟은 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하지? 빗자루. 빗자루. 빗자루가 문 옆에 있네. 나는 몸을 돌려 빗자루를 가지러 갔다. 식탁에서 문까지는 5m도 안 되는 거리였다. 약 2m도 남지 않았을 때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하지만 기뻐하기도 전에 나는 순식간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졌다. AI 식별이 필요 없었다. 발소리에 진동이 직접 들렸다. 내가 문손잡이를 잡으려던 찰나 이어폰에서 알림이 들렸다. 남자가 당신의 등 뒤에 서 있습니다.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내가 문손잡이를 만지는 순간 그 칼은 망설임 없이 내 목을 칠 것이다. 절망 속에서 나는 빗자루를 집어드는 쪽을 택했다. 끈적한 죽이 카페트에 달라붙어 전혀 쓸리지 않았다. 마치 지금의 나처럼 위험 속에 처해 있으면서도 어떤 탈출 방법도 생각나지 않았다. 생각이 안 날수록 더 두려워졌고 두려울수록 더 절망적이었다. 내가 무너지기 직전 전화가 울렸다. 남편이었다. 여보, 집에 잘 도착했어?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를 듣자 참지 못하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여보, 내가 죽을 쏟았어. 안 쓸려. 괜찮아, 하지마. 나중에 내가 집에 가서 치울게. 내가 이렇게 크게 우는데 어떻게 죽 한 그릇 더 먹으라는 소리가 나올까? 나는 계속해서 신호를 보냈다. 여보, 무서워. 뭐가 무서워? 눈이 멀고 나서부터 난 누군가 나를 따라올까 봐 항상 무섭단 말이야. 당신도 곁에 없고 만약 나쁜 사람이 나를 따라 집에 들어오면 어떡해? 나는 분명하게 말했다. 그가 내 말뜻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 한마디만 물어봐 줘도 좋으련만. 하지만 그의 대답은 미안해, 였다. 내 잘못이야. 금방 끝낼게. 조금만 있으면 집에 가. 전화기 너머로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의 죽음이 당신에게 큰 충격이었나 봐. 내가 소홀했어. 미안해, 여보. 남편의 말은 마치 찬물 한 바가지 같았다. 순식간에 나를 냉정하게 만들었다. 절친도 남편도 의지할 수 없다면 나 스스로를 믿을 수밖에 없다. 나는 전화를 끊고 화가 난 척하며 빗자루로 바닥을 세게 내리쳤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당신은 오직 일밖에 몰라. 나에겐 관심도 없다고. 내리친 후 나는 주저앉았다. 몇 초 지나지 않아 아래층에서 세게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고 내 심장은 요동쳤다. 나를 구해줄 사람이 왔다. 아래층에는 금슬 좋은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반년 전 갑자기 이혼한 후 남편이 나간 뒤로 멀쩡하던 여자가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변했다. 작은 소리도 참지 못하게 된 것이다. 무거운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왔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집에서 뭘 하는 거야? 미쳤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날카로웠다. 하지만 지금은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미안해요. 내가 앞이 안 보여서요.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은 안 보여요. 눈이 먼 게 당연하네. 당신이야말로 천벌받을 거야. 아무도 당신을 안 찾는 게 당연해. 이 말은 그녀의 영린을 건드렸다. 여자는 미친 듯이 문을 발로 찼다. 입을 찢어버릴 거야. 문 열고 당장 기어 나와. 나는 몸을 일으켰다.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자고. 나는 문을 열자마자 밖으로 뛰어나갈 준비를 마쳤다. 그 여자가 막아준다면 나는 분명 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워치를 뒤로 돌려 범인이 시신을 훼손하던 방향을 향하게 했다. 내가 문손잡이를 잡을 때까지 범인은 의외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빗자루만 들어도 따라오던 놈인데. 밖에 사람이 있는데 왜 반응이 없는 거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상관없다. 어쨌든 드디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문손잡이를 잡고 힘껏 돌렸다.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여자가 나를 가로막았다. 뭐 하는 거야?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비켜요. 그런데 여자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아니, 반응이 없는 게 아니었다.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말하고 있었다. 자세히 들어보니 살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바람이 새는 듯한 그 쉰 목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워치를 들어 올렸다. 여자의 목 전체가 붉은색이었다. 하느님 맙소사. 왜 저에게 이러시나요? 범인이 쫓아오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 누가 알았겠는가? 공범이 더 있었다는 것을. 나의 잔머리가 탈출에 성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래층 여자까지 죽게 만들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어폰의 알림을 듣고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여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 뒤에 있던 남자가 이쪽을 봅니다. 지금 내가 손을 들고 있는 자세가 상대에게는 분명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하지만 온몸이 마비된 듯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 남자가 여자를 내려놓고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피비린내를 맡는 순간 몸의 감각이 돌아왔다. 신경질 나네. 볼일 끝났어요. 없으면 문 닫을게요. 말을 마치고 나는 문을 닫았다. 간단한 한마디와 한 가지 동작에 나의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 문손잡이를 잡고 있었지만 몸을 지탱할 수가 없었다. 바닥에 주저앉으려던 찰나 전화가 울렸다. 부이야, 너 무슨 위험한 일 생긴 거 아니지? 절친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리자 다시 울음이 터질 뻔했다. 응, 저녁에 배 안 고파. 그녀는 즉시 목소리를 낮췄다. 미안해, 내가 술을 마셔서. 방금은 정신이 없었어. 지금 바로 갈게.
아니, 지금 바로 신고할게. 너 잘 버티고 있어야 해. 그러면 내일 보자. 5분이면 경찰이 도착할 거야. 기억해, 나 말고는 누구도 믿으면 안 돼. 알았지? 내일 봐. 절친의 전화는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몸의 기운도 조금 돌아왔다. 5분. 어떻게 5분을 버틸 수 있을까? 갑자기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래? 씻어야겠다. 나는 몸을 돌려 한 걸음씩 욕실로 향했다. 예상대로 이어폰에서 기다리던 소리가 들렸다. 바닥에 쪼그려 앉아있던 남자가 이쪽을 봅니다. 욕실 입구에 도착하자 남자가 칼을 내려놓고 다가옵니다. 하지만 나는 범인에게 다가올 틈을 주지 않고 욕실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가기 전 워치를 벗어 입구에 두었다. 정확히 범인이 있는 방향을 향하게 했다. 샤워기를 틀자마자 유리문이 덜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보나마나 범인이 문에 바짝 붙어 있는 것이 분명했다. 심장이 입 밖으로 나올 것 같았다. 그가 당장이라도 들이닥칠까 봐 너무 두려웠다. 워치가 범인의 목소리를 포착할 때까지 몸매가 저렇게 좋을 줄은 몰랐네. 헤헤, 자기야. 깨끗이 씻고 오빠 기다려. 범인이 미끼를 물었다. 당장은 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안전하다고 말하기엔 이르다. 경찰이 들어왔을 때 범인이 나를 인질로 삼는 것을 막기 위해 나는 손톱깎이 칼을 찾아냈다. 그때 이어폰에서 다시 범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남자 거의 다 처리했어. 왜? 그거 일으켜 세워서 문 앞에 둬. 칼도 옆에 던져두고. 혈흔은 신경 쓰지 마. 나중에 내가 한꺼번에 처리할게. 확실히 숨통만 끊어놓으면 돼. 범인은 담담하게 말했다. 마치 사람이 아니라 닭이나 생선을 다루는 것 같았다. 범인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뜨거운 물 아래 있는데도 여전히 온몸이 시렸다. 왜 그렇게 서둘러? 시간은 아주 많아. 나중에 내가 먼저 즐길 거야. 갑자기 범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내가 내 가르침을 받아야겠냐? 됐어. 알았어. 이제 가봐도 돼.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공범이 떠났다. 밖에 장애물이 사라진 것이다. 경찰만 제때 도착해준다면 나는 살 가능성이 크다. 얼마나 지났을까? 워치가 다시 범인의 화면을 포착했다. 남자가 탁자로 다가와 물컵에 가루를 조금 넣었습니다. 가루라고? 내가 생각에 빠지기도 전에 이어폰에서 범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얼마나 더 씻는 거야? 왜 아직도 안 나와? 자기야, 딱 10초 더 줄게. 그때까지 안 나오면 오빠가 들어간다. 경찰은 아직 오지 않았다. 절대 그를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문 밖에 남자가 오를 새기도 전에 나는 급히 샤워기를 끄고 손톱깎이 칼을 손바닥에 꽉 쥐었다. 문 밖에 발소리가 뚝 끊겼다. 나는 서둘러 옷을 입고 문을 밀고 나갔다. 갑자기 매일 밤 약을 먹으라는 알람이 울렸다. 주인님, 약 먹을 시간이에요. 더듬거리며 식탁으로 걸어가 알약을 입안에 넣었다. 물컵을 막 들어 올리려는데 범인이 컵에 가루를 뿌렸던 것이 생각났다. 그는 내가 약 먹는 시간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이 물 안에는 수면제가 들어있을 것이다. 나는 망설임 없이
물을 크게 한 모금 마셨다. 씻으면서 이미 5분이 지났다. 약효가 나타나기 전까지의 시간이면 절친이 부른 경찰이 도착하기에 충분하다. 왜 이렇게 안 와? 못 기다리겠네. 나 먼저 잘래. 나는 일부러 기지개를 켜며 침실로 걸어 들어갔다.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문은 잠그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158까지 셌을 때 문이 열리는 가벼운 소리가 들렸다. 뒤이어 진한 피비린내가 풍겨왔다. 범인이 침대 옆에 섰다. 여보, 당신이야? 나는 반쯤 잠든 척 비몽사몽한 모습으로 그를 한번 밀어냈다. 그는 비열하게 웃으며 대답했고 손을 내 몸 아래로 뻗어왔다. 지금이다. 나는 단번에 그의 목을 끌어안고 다른 한 손의 손톱깎이 칼을 그의 눈가에 깊숙이 찔러 넣었다. 범인은 돼지 멱다는 소리 같은 비명을 지르며 나를 밀쳐냈다. 나는 일어나서 뛰었다. 침실문 앞에 다다랐을 때 다리가 그에게 꽉 잡혔다. 너네가 가만 안 둬. 나는 뒤돌아 칼로 그를 찔렀다. 그가 고통에 손을 놓은 틈을 타 발로 그를 걷어차 버렸다. 다시 일어나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문 앞까지 거의 다 왔을 때 범인이 달려와 나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손톱깎이 칼도 멀리 날아가 버렸다. 나는 할 수 없이 다시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는 오히려 발걸음을 늦추며 쥐를 막다른 곳으로 모는 고양이처럼 즐겼다. 뛰어봐. 더 뛰어보라고. 허둥대다 식탁에 부딪혔고 손을 뻗어 마구 더듬다가 겨우 물컵 하나를 잡았다. 이걸로 나를 치게. 그의 웃음소리가 가까워졌다. 나는 갑자기 크게 외쳤다. 샤오아이, AI 스피커, 최대한 크게. 틀어. 그가 멍해진 찰나 나는 컵에 물을 옆에 있는 콘센트에 세게 끼얹었다. 펑하는 굉음이 울려 퍼졌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뒤로 물러났다. 분명 문 앞을 지키러 물러났을 것이다. 나의 목표는 처음부터 현관문이 아니었다. 주방이었다. 주방 문을 막 닫자 범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방으로 가봤자 소용없어. 시칼을 들어봤자 넌 날 못 이겨. 나는 방금 손에 잡힌 라이터를 치켜들었다. 그는 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나를 태워 죽이려고? 입 닥쳐. 냄새 안 나? 나는 가스 밸브를 열었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함께 가자. 미쳤어? 자신 있으면 문 열고 들어와 봐. 이 정도면 같이 터지기에 충분하니까. 그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나와. 내가 안 죽인다고 약속할게. 나는 젖은 행주를 들어 코와 입을 막았다. 나는 5분을 버틸 수 있다. 절친은 이미 신고를 마쳤고 아래층에선 이미 경찰의 발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문 밖은 한참 동안 고요했다. 이윽고 그가 이를 가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내가 이긴 걸로 하지. 발소리가 멀어졌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겨우 숨을 돌리려는데 워치가 갑자기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다고 알려왔다. 괜찮아. 계속 기다려. 경찰이 곧 올 거야. 나는 일부러 크게 소리쳤다. 너네가 보여? 범인의 목소리에 경악이 서려 있었다. 그럼 안 보이겠어. 이어폰에서 그가 완전히 떠났다는 알림이 올 때까지. 나는 감히 창문을 열어 환기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겨우 기운을 차리고 다시 문을 밀고 나가려는데 나는 즉시 라이터를 들어 올렸다. 함께 죽을 각오였다. 부이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였다. 나는 무너져 내리며 외쳤다. 빨리 문 잠궈. 집에 살인범이 들어왔었어. 문 앞에 시체도 있다고. 그는 주방을 나오더니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집에 불이 꺼져 있어 그도 보이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너 괜찮아?
남편이 주저앉은 나를 일으켜 세웠다.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짧게 경과를 설명했다. 그가 갑자기 나에게 물었다. 사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 시체가 있다는 것까지 말이야. 시력이 돌아온 거야? 그럴 리가. 나 이 스마트워치로. 나는 손을 들어 워치를 보여주려 했다. 그런데 이어폰에서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다. 빛이 어둡습니다. 남자의 손에 칼로 추정되는 물건이 쥐어져 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시력을 잃은 후 그는 절대 야근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프로젝트가 끝났음에도 갑자기 야근을 한다고 했다. 내가 위험을 암시했음에도 그는 오직 사과만 할 뿐이었다. 범인은 내가 약 먹는 시간까지 알고 있었다. 문 앞에 시체가 있는데도 그는 못 본 척했다. 오히려 내가 시력을 회복했는지를 추궁했다. 여보, 말 좀 해봐. 남편의 재촉에 내 생각은 끊겼다. 담배 냄새와 피비린내가 났다. 나는 떨림을 억눌렀다. 별일 아니면 됐어. 그는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척했다. 아래층에 도착했어요? 빨리 올라와요. 내 마음은 완전히 죽었다. 접수원은 대부분 여성이고 더군다나 현장에 출동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의 공범이다. 경찰이 곧 올 거야. 무서워하지 말고 집에 있는 망치 좀 찾아줘. 나도 몸을 지켜야겠어. 경찰도 올 텐데 빨리 가서 가져와. 그는 다행스럽게 망치를 가져다 주었다. 막내 손에 건네주었을 때 문이 두드려졌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문 밖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기다려요. 내가 열게요. 같이 가. 나는 그의 팔을 꽉 붙잡았다. 문 앞까지 다다랐을 때 나는 그를 끌어당겨 멈춰 세웠다. 먼저 밖에 몇 명인지 봐봐. 혼자면 가짜일 거야. 그가 몸을 굽혀 2명의 경찰을 확인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그의 뒤통수를 망치로 3개 내리쳤다. 그는 바닥에 고꾸라졌다. 문 여세요. 경찰입니다. 문이 다시 두드려졌다. 나는 황급히 다시 경찰에 신고했다. 접수원은 아직 2분 정도 남았다고 말했다. 다음 순간 문을 걷어차는 소리가 들렸다. 진호야, 문 열어. 범인은 역시 그를 알고 있었다. 문 잠금 장치가 부서졌다. 문이 열리고 여자 하나한테 놀아나다니. 진호해. 나는 소파 뒤에 숨어. 그의 음산한 목소리가 다가오는 것을 들었다. 어디 있는지 맞춰볼까? 찾았다. 나는 세차게 남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나의 벨소리가 갑자기 울려 퍼졌다. 그는 소파 앞에 멈춰섰다. 헤헤, 찾았다. 그는 침실로 돌진했다. 나는 틈을 타 대문 밖으로 기어나갔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 계단은 잠겨 있었다. 옥상 문도 열리지 않았다. 나는 새장 속의 새 신세가 되었다. 기다려라. 이 자식이 가서 끝내줄 테니. 살인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배관실 안으로 숨어들었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듣고서야 감히 밖으로 나왔다.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집으로 돌아와 침대 밑에 숨었다. 하지만 남편이 이미 숨이 끊어진 것을 발견했다. 너 분명히 다시 도망쳐왔지. 살인마는 가구를 때려 부수며 안으로 들이닥쳤다. 침대판이 그의 발에 밟혀 끼익 소리를 냈다. 그가 몸을 돌려 막 나가려던 찰나 내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드디어 잡았다. 그는 내 발목을 꽉 움켜쥐었다. 나를 끌어내 주먹을 휘둘렀다.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베었다. 그만해. 절친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살인마는 윽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그녀는 나를 안아 올렸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늦지 않았어. 내가 말을 마치자. 경찰과 관리실 직원이 도착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살인마는 남편이 고용한 연쇄 살인마였다는 것을. 절친이 주문한 배달원은 기어코 나를 기다리려다 급해진 살인마의 손에 살해당했다. 천하호는 어떻게 죽었어? 내가 절친에게 물었다.
살인마가 죽였어. 그가 깨어나서 발버둥 치다가 칼에 심장을 찔렸어. 그가 왜 나를 해치려 한 거야? 내 부모님이 남긴 2천만 위안 때문에. 그리고 우리 회사 상장으로 몇 배나 뛸 재산들 때문이야. 그는 이 혼전 재산들을 가질 수 없었거든. 내가 회복해서 퇴원할 때 절친이 보이지 않았다. 형사팀에서 전화가 오고 나서야 그녀가 붙잡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절친이 이미 수갑을 차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내게 말했다. 내 목숨을 노린 사람들 중에 절친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조금만 더 했으면 너도 죽었을 텐데. 그녀는 수갑을 찬 채 비웃었다. 경찰은 그녀가 진작부터 천하오와 결탁했다고 했다. 내게 시계를 선물하고 배달 음식을 시킨 건 모두 계획이었다. 살인마가 우리를 죽이게 만든 뒤 재산을 독차지하려 했던 것이다. 천하오를 죽인 건 그녀였다. 살인마를 죽인 건 입막음을 위해서였다. 주식을 팔아치우고 도주하려다 붙잡힌 것이다. 도대체 왜 너만 팔자가 좋아? 집안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남편은 상냥심도 있는데 내 남편은 짐승 같은 놈이었어. 그녀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너를 알지 못했다면 차라리 내가 죽길 바랐을 거라고 했다. 그녀를 바라보았다. 안타깝게도 살아남은 건 나였다.